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수다학이 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전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대전 시민분들이 이곳 강연장을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전 시민분들은 참 수학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조민희 씨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네. 환영을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제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 바로 이웃사촌이거든요. 네. 더 반갑지 않으세요? 그만큼 저희가 오늘 또 멋진 강연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민희 씨 대기실에서 혹시 네. 오늘 강연자분 보셨어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도 이렇게 예쁜 아주머니가 있나, 강연자분이 있나. 근데 네. 굉장히 낯이 익었었는데, 제가 수다학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첫 회부터 이렇게 돌려봤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야, 정말 저거는 가슴에 확 와닿는다라는 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수다학을 그동안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보신 분입니다. 저희가 대전에 온 만큼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는데요. 학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대전의 인기 교사십니다. 옥양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정주 선생님 모셔볼게요. 수다학을 다시 찾은 소감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수학 체험을 하고 있는데 대전 지역 교사인 제가 오늘 대전에서 수다학을 한다는 것은 또 저에게는 좋은 성장의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늘 한 가지예요. 긍정의 눈으로 믿고 기다려주자.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자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대전에서 뵈니까 정말 더 반가운데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아, 제가 이 비밀을 드러나야 되겠네요. 네. 관심을 받으면 이뻐진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 오프닝 때 그랬어요. 저보다도 더 예쁜 분이 계셨다고 질투가 날 뻔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딱 보면 수학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 정도로 좀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예. 그 수다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8회를 다시 보시면은 선생님의 미모가 업그레이드 된 거를 아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네, 저희 8회 때 자녀 교육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혹시 그 방송 이후에 좀 달라진 점 있으신가요? 네, 관심도 받았지만은 제가 28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네. 참 많은 선배, 후배 스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저희 제자들까지 문자도 오고 카톡도 왔습니다. 잘 보았어요. 스님 자랑스러워요. 근데 네. 긍정과 지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맞아요. 네. 첫 번째 떨렸던 제가 다시 나오게 된 힘이었고, 아, 이렇게 해서 저도 우리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긍정을 보여주고 지지해줘야겠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그 강연을 봤는데요. 아이와 함께 수학 교육을 할 때 부모로서의 그 같이 하는 그 부모의 마음가짐이었잖아요. 네. 그때 선생님의 그 진심이 딱 느껴졌는데 오늘은 또 어떤 강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뵐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어요, 선생님? 역시 저 또한 수학 그리고 아이들 학업 때문에 고민을 한 부모고 네. 또 현직에서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 갈등, 고민들을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100% 진실은 아니겠지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 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부모님
이 부분은 조금 짚어주세요. 한번 점검해 주세요 하는 오늘은 그렇게 잠시 멈추어 서서 네. 한번 생각해 보고 네. 또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친구들은 아, 그랬지 하고 돌아보고 자, 그 시절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떨까? 또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 네.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 초등 교육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육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기다. 그만큼 공부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집을 짓는다고 치면은 기초 공사 기간이니까 네. 조금 더디다고 생각을 해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죠. 네, 맞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 습관을 먼저 공부시켜라. 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지금부터 이정수 선생님의 강연 올바른 공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향 대전이라서 그런지 더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는 분이 계시니까 더 떨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내가 잘해준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는 아이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 떨린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시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보는 우리 아이들의 태도가 99%이다라고 하잖아요. 학습 습관과 태도를 한번 부모님들과 함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교육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학 대중화다. 수학교육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가을에 수학 체험전을 하기도 하고 도구들 또 다른 스토리텔링 교과서 이렇게 수학 교과서도 바뀌고 선생님 여러 현장 선생님들의 연수도 하고 우리 학생들도 어머니들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스토리텔링 교과서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 수학 교과서, 수학 교육은 이렇게 현장 수업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변화가 되면 편하고 행복하고 뭔가 해답을 조금 얻은 것 같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끝이 없듯이 변화하기는 분명히 변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변화해요. 체험하러 오고. 근데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다 더 많은 과제만 가진 것 같지 이 변화에서 행복하다. 아, 내가 변화했다. 이런 느낌은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속도전으로 왔습니다. 요즘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보는 수학을, 학생들이 수학을 대하는 태도를 몇 가지 제가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2학년, 3학년, 얘들은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예요. 그냥 이야기잖아요. 산수를 접하면서 선생님 어려워요, 싫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주변 영향입니다. 생각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아이가 어려워요, 싫어요. 난 수학은 싫어요. 수학이 싫다는 것은요, 2학년, 3학년 아이가 수학이 싫다고 얘기할 때 부모님은 수학이 싫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지금 박히고 있는 겁니다. 수학이 2학년, 3학년 아이가 나 수학 싫어요. 수학으로 받아들여서 문제집을 익혀야지, 뭘 사줄까? 학원을 보내야지 아닙니다. 첫 만나는 수학이 싫다는 말은 생각하기 싫어요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서 아이들이 수학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짚었습니다.
문제를 잘 읽지도 않고 문제만 나오면 막바로 펜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펜을 놔두고 집에서 할 때는 문제를 정말 올바르게 단어를 캐치하고 문장을 읽고 그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통문장으로서 이해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막바로 들이대요. 바로 들이대는 아이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막바로 보는 아이한테는 숫자밖에 안 보입니다. 숫자밖에 안 보이고 맨 마지막에 문제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숫자를 캐치를 해서 자기가 아는 공식을, 생각하는 공식을 마구 집어넣습니다. 그리하여 짐작, 답이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답이라고 적는 겁니다. 이렇게 풀다 보면 정말 중요한 활동을 못하게 돼요. 무엇인가 하면 반성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는, 우리는 이걸 확인학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식으로는 썼습니다. 식으로 쓰고 네가 어떻게 이걸 풀었는지 이야기해봐 하면 못합니다. 말문이 막혀요. 이렇게 하니까 되었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장 아이들의 모습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초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초등학교는요, 교구 사용, 체험 수학, 연산 능력, 인지 지도 형성,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초등수학에서 지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교구도 사용하고요. 오늘 이 가을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수학을 체험하는 체험의 장도 열려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 문제집 풀어라, 몇 장 해라, 5단 노트 쓰라, 연산 능력, 그 다음 인지 지도 형성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몇 번? 그렇죠. 4번.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4번. 인지 지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지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 그죠? 내가 아는 것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내 머릿속에서, 내 머리의 밭에, 내 머리라는 노트에서 구체화돼서 쓰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엄마나 선생님이 계실 때는 풀어요. 저는 이것을 노래방 교과라고 합니다. 노래방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 적어도 18번이 2곡은 있었잖아요. 다 외워서 부릅니다. 근데 지금 노래방 기계가 보급되고 나서, 핸드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요, 번호 하나가 제대로 안 외워져요. 우리 적어도 남편 직장, 우리 아이 학교 번호 10개 번호는 줄줄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야지 쓰죠. 있으면 안 보고도 써요. 그죠? 없으면 쓰지도 못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푸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실 때,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안 되면 한 번씩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는 해요. 그런데 정말 문제만 갖다 대고 부모님과 선생님이 없는 환경에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수학을 어느 학자분께서 얘기하셨어요. 내비게이션 수학이다. 내비로 찍어주는, 내비가 있을 때만 안다고 생각하는 수학이다.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암죽식 수학이다. 떠먹여주는 수학이다. 입 벌려, 먹고 입 다물어, 삼켰어? 이런 수학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그런 부모님께서 체크하고 점검을 해줄까? 초등학교 시기는 아시다시피 학습 능력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습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는 거? 글씨 잘 쓰는 거? 아이가 학습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도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처음에 5분을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세요? 동기 유발입니다.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음식에도 나오잖아요. 에피타이즈라는 걸. 그래서 동기 유발입니다. 그 다음은요. 학습 효과가 있으려면 의미 있는 지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이 기억이요. 장기 기억으로 보관이 되려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할 때, 처음 보는 거네? 너무 재밌네. 해볼까? 와. 두 번째는, 이거 내가 전에 해봤어. 전에 했는 거야. 아는 거야. 할 때 우리 아이들 어때요? 더 신나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동기유발 다음에는 뭘 하는지 아세요? 전시학습상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가 오늘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 지식은 곱셈과 나눌셈은 곱셈은 덧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뺄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운 지식은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를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아는 것을 나만의 방법으로 노트에 정리하기. 노트 이전에 어디에 정리하라고요? 머릿속에, 그렇죠. 인지지도를 형성해서 나만의 언어로 써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 아이들이 현장 모습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 실제로 문제 푸는 교과서에 제시하는 과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주 선생님의 일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왜 올바른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잘못된 공부 습관의 대표적인 것들, 이것만큼은 꼭 고쳐야 된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습관. 네. 네,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은 다른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에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좀 유도를 해서 좀 길게 대답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이 머리에 많은 생각, 이야기가 스토리로 구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트에 자기가 생각나는 단어, 네. 단어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연결하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은 부모님께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네. 부모님들이 지금부터는 물음표로 궁금해하는 표정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네. 단답형이 안 좋은 거는요. 수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질문하면 네, 아니요. 딱 그런 것만 얘기하시는 분이 정말 가장 안 좋거든요. 수학 공부에도 맞아요, 마찬가지인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문제 해결 과정을 노트에 정리해라. 근데 그런 말씀은 다른 전문가분님들도 참 말씀을 많이 많이 하시죠. 해주시는데요. 네. 그게 안 좋은 게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막 시켜서는 노트에 정리를 해요. 근데 두 번 다시 걸 보질 않아서 자기 걸로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엄마로서 부모님으로서 옆에서 이렇게 활용법에 대해서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요? 네. 우리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기 싫죠. 네, 하기 싫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시켜서 할 때는 나를 위한 즐거움이 아니고 일, 작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습법을 점검을 해보시고 네. 그림으로 그리든 수직선으로 표시를 하든 아니면 정말 짧게 메모 형식으로 하든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기록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요. 선생님도 그 학창 시절에 이런 공부 습관이 나한테는 참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때 너무 싫어했지만 비슷한 말, 반대말, 짧은 글짓기라는 게 네. 있었어요. 저희 때는. 네네. 그래서 비 하면 비슷한 말, 반 하면 반대말, 짧은 글짓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줄거리 쓰기.
줄거리 쓰기. 네, 그것이 전체의 상황을 요약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공부 같아요. 줄거리 쓰기. 그 많은 저희 수학을 거쳐가신 강연자분들께서 그 독서 능력이나 그런 것도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도 수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줄거리 쓰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나 봐요. 또 줄거리 쓰고 또 이걸 한번 말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토리텔링이 그렇죠. 요즘에는 대세기 때문에 네. 참 많은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2부 강연이 시작이 될 텐데요. 또 2부엔 또 어떤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선생님? 이분은 4학년 과정의 수학 문제를 가지고 읽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풀이 과정을 찾아보고 또 노트를 정리하는 우리 자기 생각을 한번 써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본격적인 공부 습관에 대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초등 수학 공부 습관을 공부시켜라. 이정주 선생님의 2부 강연 시작합니다. 박수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문제 풀이 과정,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4학년 과정인가 하면요. 제가 2년 동안에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학부모 수학교실 사업을 하면서 전국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강연을 하고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거나 유치원 누리과정에서는 A4 용지 한 장만 주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 종이를 채웁니다. 그런데 3학년쯤 되어서 종이를 주면 이제 쳐다보기 시작해요. 뭘 써요? 뭘 해요? 그리고 5학년, 6학년쯤 되면요. A4 용지 정도의 크기를 받는다는 것은 공포로 옵니다. 선생님 이걸 다 해야 되나요? 다 써야 돼요? 몇 줄만 해야 돼요? 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쓰고 무언가 자기 의견을 적는 걸 좋아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닫는 때까지 이르렀나. 저는 수학을 보면은요, 2학년 2학기에 곱셈 구구 있죠. 곱셈 구구, 구구단을 외우는 것에서부터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너 몇 단 외웠어? 우리 피아노 공부할 때 너 몇 번 치니? 바엘이야, 체르니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이 숫자가 나오면 2단, 3단, 4단, 어머 그 집에는 6단까지 외웠어. 우리 애는 아직도 5단인데. 여기서 비교를 느끼기 때문에 구구단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2학년 때 이렇게 어려움을 느꼈던 아이 간신히 넘어오면 3학년 때 분수와 소수가 있습니다. 분수와 소수에서 분수와 소수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소수점이 찍히고 분수라는 게 처음은 쉽다가도 분수와 소수의 계산이 나오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4학년 올라가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사칙 연산. 왜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보다 순서가 빨라져야 되나요? 부터 또 5학년, 6학년 올라가면은 파이 있죠. 반지름, 원의 지름, 반지름, 원주율. 이런 어마어마한 계산 문제에 질려서 계산하기가 싫어요. 수학은 계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3학년, 4학년에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 연산이 문제가 아닌 생각하는 수학을 위해서 한번 교과서로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구체적인 상황을 추상적인 연산 기호로 연결하는 활동의 연습입니다. 보세요. 우리 4학년 학생들은 안면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입니다. 학생 24명이 4명씩 나누어서 보트에 탔고요. 각 보트에는 3개씩 노를 주려고 한다. 준비해야 될 노의 수는 이렇게 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은 교과서의 한 문제만을 가지고 지금부터 질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장면을 보고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그렇죠. 보트가 떠오르고요. 자, 보트는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떠올려야 되나요? 노. 아, 벌써 우리는 고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만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들 24명과 배경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트와 노가 있는 건 어떤 곳이죠? 유원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트가 있지, 사람이 있지, 노가 필요하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과제가 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머, 여긴 어딜까? 적어도 노와 보트. 자,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이걸 받아들일 때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야,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다. 실생활 연결을 어렵게 할 것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사파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24명이 모두 타려면 보트는 몇 대가 필요할까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몇 대? 6대가 필요합니다. 오,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또 다른 정답. 또 다른 답. 몇 대입니까? 4대가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답?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24명이 모두 보트에 타려면 보트는 몇 대가 필요해요? 적어도 24대가 필요합니다. 그죠? 조건이 뭐예요? 한 사람이 한 대에 몇 명이 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1인당 한 대에 탄다면 적어도 24대부터, 그죠? 한 대에 24명을 다 태울 수 있다면 한 대까지가 필요합니다. 요게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1번이라는 것은 아까 나왔던 24명의 학생을 한 보트에 4명씩 태운다는 전제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런 활동을 아이들하고 즐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막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가장 잘하는 아이를 하나 시켜서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이 나오면 다른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정답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 너 나무를 이렇게 색칠을 잘했구나. 나무를 이렇게 멋지게 그렸네. 라고 칭찬을 하면요, 다른 아이들이 전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교실의 나무는 전부 다, 그 다음 아이들의 그림의 나무는 전부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끌려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많은 생각의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트 한 대에 학생을 4명을 태우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것은 보트 한 대에 4명을 태웠을 때 구해야 되는 보트의 수. 그 다음 보트 한 대에 노를 3개씩 주면 준비해야 될 노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리가 구했던 보트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죠? 3. 왜 3을 할까요? 그렇죠. 한 보트에는 노를. 이 3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죠? 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노의 수라는 것을.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의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봐야 되는데,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의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구해야 할 답을 찾아서 식 앞에 써줍니다. 그래서 24,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24 나누기 4 곱하기 어이, 잘하네요. 18. 이렇게 읽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공부 좀 하는데. 자, 저렇게 자신감이 있는 친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냥 문제를 24 나누기 4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요, 계산 순서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짐작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면요,
24명의 아이를 한 보트에 4명씩 태운다고 했을 때는 몇 대의 보트가 필요할까? 그리고 보트에 3개씩의 노를 준다면 필요한 노의 개수는 18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이렇게 한번 이 숫자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 왜 이런 계산 순서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해결은요, 아이들이 사고하고 조작하고 경험하고 지식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방금 보트 문제를 했습니다. 그 지식이, 보트 문제의 지식이 어떻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할 때요, 우리 친구들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아까 그런 사파가 나왔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수형도라는 기호가 나올 겁니다. 아이들이 계산 순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초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이에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1번, 2번, 3번 하고 계산을 식을 쓸 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나왔던 것을 먼저 썼어요 했습니다. 어머님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곱셈이든 분수의 덧셈이든 면적이든 너무 친절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답이 하나 나오면 다른 학생들은 더 이상 사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친절한 하나의 내비를 찍어주면 다른 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안타깝죠? 한번 보실까요? 36 나누기 6 곱하기 2는 10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었던 문제를 아까 나왔던 그런 문장제 문제로 이해를 한 사람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36을 우리 친구들, 아까 정말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친구들 한번 읽어줄까요? 오, 너무 잘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이때 치셔야 됩니다. 36 나누기 6 곱하기 2는 10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36을 6으로 나눈 몫에 2를 곱한 수이다 라고 읽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읽으면 이 문제를 머릿속에 스토리텔링 한 거하고 꼭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거의 왼쪽 편에 나옵니다. 왼편에 나온 문제가 오른편에 다른 예제가 나올 때 다른 예제를 한 문제씩만 정확하게 아이가 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괄호가 있을 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36 나누기 6 곱하기 2는 3인데요. 문제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는 괄호죠. 괄호가 달라지니까, 괄호가 있으니까 답이 3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읽었나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을 6과 2의 곱수로 나눈 몫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1학년, 2학년부터 수식 아래 보면은 저렇게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연결해 놓았습니다. 저 연결선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저런 그림을 우리가 수형도라고 합니다. 수형도. 수형도는 왜 있는가 하면은 계산의 순서를 아이들이 눈으로 보면서 익히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배움은 가장 좋은 방법이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13% 정도라면은 눈으로 직접 본 것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게 80%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수형도를 그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학습 습관 만들기를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학습 습관이라는 질 위주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문제집을 한 권 푸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적다는 게 누구 기준입니까? 옆집 아이 기준인가요? 부모님이 되어서 우리 아이가 교육기관에 입학하면요, 적어도 우리 아이 감정 사용 설명, 우리 아이 학습 유형 정도는 알아야지 부모라는 직업의 전문가이십니다. 나는 내 아이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어디 가서 기관에 가서 검사해 볼까요? 아닙니다. 학습하고 똑같아요. 관찰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몇 분을 견디는지, 몇 분 동안 야는지, 우리 아이는 어떤 때 흥분하는지, 우리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행동과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쁘면 얼마나 지속되는지 관찰하면 그 다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질보다는 빠른 연산, 정확한 연산이 되도록 양보다는 질로, 그 다음 개념 중심 학습인데요. 아이가 이해한 것을 아이만의 언어로 적게 하는, 내가 만들어보는 수학 사전도 좋아요. 그 다음 오답 노트는 안 됩니다. 오답이라는 정의는 이미 틀렸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미 틀렸다는 전제를 받은 아이도 역시 생각하는데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더 믿고 지지하고 하려면은 아이는 학습으로 전진하되 부모라는 내공, 우리 아이를 봐주면서 나의 욕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었나.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 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는 어떤 부모가 필요할까? 눈높이가 달라지죠. 어떤 부모가 필요할까?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믿어주시는 만큼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주 선생님의 2부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왜 우리 흔히들 답정너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특히나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가 쉬운데요. 2부 강연 들어보니까 답정너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중에 아이들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 그게 네. 딱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은 것이, 사실 좀 다양성, 그 사고에도 다양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도 잘할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제가 좀 엉뚱한 좀 대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것들이 좀 시키는 대로 해라. 알려준 대로만 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그래, 내가 4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었거든요. 나는 내 분수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분수가 나오면서부터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네. 이정 선생님하고 수학 공부를 했었으면 지금 제가 수학을 참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을 감사합니다. 기죽이지 말자. 네. 아이들을 믿어주자.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정말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오답 노트를 쓰지 말자. 네. 맞아요. 이제 부정적인 말 쓰지 말자고요. 네. 저희 현장 질문 이제 받을 건데요. 궁금하신 분 저희가 딱 한 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앞선 강연 내용 중에서 이제 개념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언제쯤 또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아이들이 4학년, 5학년이 되면 지시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맞는 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렇죠. 근데 네. 내가 선생님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아이들이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한테 그 틀린 문제를 한번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해주듯이, 엄마를 가르쳐주듯이 한번 얘기해보면 어떻겠니? 그러면 아이가 잘 습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엄마도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스토리로 확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엄마에게 네가 가르쳐 주듯이 스토리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면 이 아이는요,
엄마 그것도 몰라? 하고 답을 안 해요. 가르쳐 달라고. 그렇죠. 예. 근데 네. 이때 부모님께서 정말 자녀를 교육하는 학생을 교육하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가 뭔가 하면요. 네. 탤런트 기질입니다. 아, 정말 궁금하게. 알아도 엄마의- 모르는 척. 네. 제가 직업이 탤런트예요. 나 진짜 몰라. 나 정말 무식하거든. 그런 애들 잘 가르쳐 줘요. 그래서 네. 부모님이 가져야 되는 건 정말 궁금증이 있죠. 확인이 아닌 발연기라도 어. 어떻게 좀. 정말 엄마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 4학년 문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벌써 잊어버렸는데 그때 이 부분 말이야. 너는 아직도 기억하니? 이런 식으로 정말 하고 싶게 네. 뿌듯해하면서 엄마 이것도 몰라? 난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 예, 네, 참, 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수학 강연 하면서 매번 느끼는데 참 부모님 되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연기까지 해야 되네요. 네. 애 조민희 씨가 이제 낳으세요. 연기도 좀 얼마나 가르쳐 정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상에서 참 발연기를 잘하는데요. 네. 집에서는 정말 저보고 명연기를 잘한다고. 아이들을 길을 세워줘야 되죠. 공부할 수 있게끔 거짓말도 맞아요. 해줘야 되죠. 네. 가장 힘든 게 그 부모 역할, 특히 엄마 역할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수다학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씩 또 좋은 부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다학과 함께 한 시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대전 시민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참 아쉬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대전에서 수다학을 함께 하게 됩니다. 좋으시죠? 네. 부모의 올바른 관심이 아이가 수학을 얼마나 또 잘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수학적 호응도를 높이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주에도 다시 또 대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다학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